전성기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간판 캡틴 아메리카. 작중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무용담만 떠돌던 이 친구는 70년을 잠들어 있다가 다시 깨어났죠. 오늘 소개할 이 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952년에 나왔으나 당시에 거센 논란과 함께 사라졌던 이 의자는 70년이 지난 2022년에서야 제대로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한번 잠에서 깨긴 했지만 이름이 조금 어렵습니다. 세상을 앞서간 시대를 초월한 의자 폴 케올름의 PK-0A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0년 만에 완전히 복각되어 나온 이 녀석은 2022년 화제의 작품 중 하나로 덴마크의 프리츠 한센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북유럽 스타일과는 사뭇 다른 파격적인 실루엣을 갖고 있는 이 기묘한 의자를 디자인한 인물은 덴마크의 디자이너 폴 케올름으로, 그는 이 의자를 두고 당대의 조각가들과 미국, 일본의 미학으로부터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곳도 그것에 대해 자세하고 시원하게 설명해주지 않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 의자를 생산하는 프리츠 한센도 어째 명쾌하게 알려주지를 않아서 그냥 혼자 한번 알아봤습니다. 때문에 이번 영상은 지극히 개인적인 분석과 찬양, 그리고 헛소리 위주가 되겠습니다. 다시 7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사실 소재나 구조적인 영감의 원천은 명확한데요. 20세기의 최고의 디자이너로 선정된 임스 부부의 합판이자 LCW죠. 역사상 합판을 다차원으로 구부려 양산한 첫 번째 의자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가구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의자입니다. 북유럽에서 당초 시작된 이 합판 성형 가구에 대한 관심은 이에 영감을 얻은 임스 부부에 의해 한층 진화하였고 다시 북유럽으로 전파되었습니다. 덴마크의 가구 메이커 프리츠 한센 또한 합판 의자 제작을 연구 중이었는데요. 하지만 북유럽의 디자이너들은 이를 그대로 활용하기는 싫었던 모양입니다. 자신들을 영혼까지 갈아넣어 더욱 진보한 형태를 만들어내려고 했죠. 폴 케올름 또한 사용되는 나무의 수를 최대한으로 줄여서 접합부를 없애고 심지어 그것을 보이지 않도록 의자의 가장 안쪽에 숨겨버렸습니다. 의자의 등받이는 곧게 뻗어져 의자의 앞다리까지 연결되고 좌판 또한 의자의 뒷다리까지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때문에 이게 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건지 첫 인상은 의자가 아닌 어딘가의 설치미술처럼 보이기도 하죠. 여담으로 LCW와 함께 제가 개인적으로 합판이라는 소재를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산업화 그리고 모더니즘의 역사와 줄곧 진화를 함께한 소재임에도 강철에 비하면 이 소재가 주는 특유의 따뜻함이 있죠. 그럼에도 원목보다는 기계적인 소재이며 조형 또한 다분히 직선적인 요소와 곡선적인 요소 둘 다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죠. 아무튼 그 결과 그의 손에 찬란한 합격 목걸이가 주어질 뻔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러진 못했습니다. 파이널 무대에서 경쟁자에게 패배했기 때문이죠. 상대는 바로 훗날 북유럽의 국민 의자가 되는 이 개미 의자였습니다. 이 의자는 비교적 제작하기가 훨씬 쉽고 이미 300개를 생산해 납품하기로 결정까지 난 상태였죠. 결국 양산하기에는 단가가 안 맞는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로 프로젝트가 엎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 당시 프리츠 한센의 선택은 100번 옳았습니다. 당시 전 세계는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합리적인 가격과 간단한 생산 방식이 주요했고 개미의자와 후속작 세븐체어를 통해 회사는 떡상할 수 있었으니 말이죠. 심지어 당시 프리츠 한센의 사장 쇠렌 한센은 이 의자의 디자이너 아르네 야콥센의 절친이었다고 하죠. 이에 현타가 세게 온 폴 케올름은 바로 사표를 내고 뛰쳐나왔고 결국 이 의자는 그가 합판을 사용해 만든 처음이자 마지막 의자가 되었으며 한동안 세상에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그의 퇴사 또한 옳았습니다. 그가 기량을 펼친 시점도 사실 퇴사 이후부터였는데요. 사실 그는 북유럽 디자이너 중에서 서유럽발 모더니즘의 영향을 그 누구보다 강하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나무보다는 강철 프레임, 대리석 등의 직선적인 소재를 좋아했으며 접합부가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료가 가진 물성을 한계까지 시험하려는 디자이너였다고 하죠. 이래도 안 부러져? 이래도? 라고 말하는 듯 모든 소재들을 부러지기 직전까지 몰아붙였습니다. 물론 이 근성은 앞서 설명했듯 PK-0A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죠. 결정적으로 그는 자신의 디자인을 방해하는 요소와는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합리적인 합판 의자를 만들자 했는데 이런 걸 들고 왔을 때 클라이언트가 느꼈을 당혹스러움도 이해가 가는데요. 애초부터 그런 자신의 가능성을 보고 붙잡았던 프리츠 한센이 값싼 가구를 만들기 싫으면 덜컥 나가라고 했으니 폴 케올름 본인도 꽤 열받았겠죠. 그런데 들어가는 합판의 수를 줄일 수는 있어도 그 과정에서 그가 어떻게 이런 관능적인 라인들을 생각해낼 수 있었는지는 미국이나 유럽의 레퍼런스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분명 전위적인 형상을 띠고 있긴 하나 또 차분함을 담고 있죠. 사실 이 사진으로도 어느 정도 답을 추측할 수 있죠. 그의 배우자인 건축가 한나 케올름이 추구하던 일본의 미학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1950, 60년대 덴마크의 디자인과 일본의 미학의 연관성을 이야기한 덴마크 디자인 뮤지엄의 전시가 2015년에 있었을 정도로 의외로 두 나라의 디자인의 뿌리에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심지어 해당 전시의 포스터는 이러합니다.
무언가가 강하게 생각나는 포스터죠. 당시 그의 드로잉을 보건대 유려하게 뻗는 검은 라인들과 공허한 여백, 빨간색 포인트 등이 어느 수묵화에서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양의 묵직하고도 유려한 수묵화나 여백의 미 같은 개념은 여백까지도 흰색으로 칠하는 서양인들에게는 꽤나 센세이션이었다고 하죠. 그 또한 자유자재로 구부릴 수 있게 된 합판에 동양적인 필력을 담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네요. 물론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망상에 기반한 찬양입니다만 프리츠 한센에서 150주년을 기념하여 이런 전시 공간을 꾸렸을 정도이니 최소한의 신빙성은 챙겼다고 해도 되겠죠? 아니면 죄송합니다. 사실 이 의자는 1997년에 한정판으로 600대만 생산된 적이 있지만 모든 부분을 검은색으로 만들어버렸죠. 그의 의도와 영감을 존중하듯 이번에 출시된 모델은 연결부를 70년 전에 그의 드로잉과 마찬가지로 붉은색으로 마감했습니다. 25년 전과는 다르게 올해부터는 수량 제한 없이 주문 생산 방식을 유지한다고 하는데요. 그의 프로 경력의 시작이었던 이 PK0가 완전히 현역으로 복각됨으로써 시대를 앞서간 그의 감각이 70년 만에 제자리를 찾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의 모든 가구들은 그의 사후에 유족의 뜻에 따라 프리츠 한센에 인수된 후 현재까지도 이 브랜드의 최고급 라인업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나왔을 당시에는 다소 난해하다는 말이 나왔으나 후대에는 세상을 앞서간 케이스로 평가받는 것들이 있죠. 초기엔 상류층으로부터 외면받았으나 바로 럭셔리의 대명사가 된 샤넬이 그랬고 그저 돈 먹는 과학자라 불리던 니콜라 테슬라의 업적이 그랬으며 일론 머스크 또한 그저 사기꾼이라 불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건 지금도 약간은 이거 죄송합니다. 이 PK08 또한 시대를 앞서갔던 디자인이자 전설적인 의자로 길이길이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수요가 없어서 얼마 못 가 또 단종되더라도 저는 여기 이미 하나 들여버렸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도 나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농담이고요. 다음 영상은 이 의자에 대한 언박싱과 리뷰로 돌아올까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바서 X였습니다.